자, 오늘 수업할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에 뭘 배웠냐면 세포 주기 조절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세포 주기 조절 시스템의 붕괴가 무엇을 불러일으키는가? 암이죠. 그 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암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암이 뭐냐 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를 보면은 일단 암은 암 얘기하기 전에 정상부터 얘기를 하면 정상세포는 여러분들 그 마이토젠이 달라붙었을 때 활성화되는 기작 기억납니까? 요거. 그러니까 외부 신호가 있어야 세포 분열을 시작하는데 정상세포는. 암세포는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지가 외부 신호를 만들기도 해. 지가 스스로 신호를 만들어서 그 신호에 자기가 자극받아가지고 막 세포 분열을 하기도 하고 세포 신호가 알 필요 없기도 하고 즉 외부에서 신호를 넣어주지 않아도 세포 분열이 가능합니다. 근데 정상세포는 그렇지 않다. 여기 보면 이게 그 마이토젠의 예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이제 PDGF라고 혈소판 유래 생장인자라는 게 있어요. 혈소판에서 유래된 생장인자들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넣어줬을 때 정상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하고 요걸 빼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 요인이 첨가가 돼야 신호가 있어야 분열을 한다. 근데 암은 필요 없다. 그죠?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상세포들은 바닥에 붙어서 자랍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을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세포를 연구하는 대학 가면 우리 저기 보면 막 곰팡이들 자라고 있잖아? 그것처럼 문 열면 세포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커에 이런 세포들이 막 있어, 이렇게. 빨간색 배지에 막 이렇게 세포들이 쭉 있는데 그 세포들 자라는 거 보면 바닥에 붙어서 자라요. 공중에 떠서 안 자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들고 다니다가 이제 뭐 석사 1년 차나 뭐 이렇게 학부생 애들이 실험 도와준다고 들고 다니다가 빵 떨어뜨렸어. 그럼 얘가 붕 뜨잖아? 그럼 뜬 세포들은 다 죽습니다. 바닥에 붙어야지만 자라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사람 팔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팔. 내 팔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생각해봐. 단면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원통형 한가운데에 세포들이 이렇게 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포들은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 안 되나? 얘가 어디 붙어 있을까? 여기 가운데에 있는 애가? 예. 근데 실제로는 붙어 있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냐면 우리가 세포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세포고 이 세포가 요 바깥에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물들이 있어. 그러니까 세포들이 이렇게 있으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세포 외 기질이라는 구조물들이 있고 이 세포는 이 세포의 기질과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단백질들이 이런 결합 구조를 가지고 세포의 기질에 달라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 붙어 있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고 세포의 기질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가능한 거야. 바닥에 붙어서 자라는. 이거를 부착의존성이라고 표현하죠. 부착의존성. 어디 붙어야 자란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상처가 여기 조그맣게 나면 이렇게 긁혔어? 그러면 세포의 기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긁혀가지고 여기 좀 다쳤어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 얘가 세포 분열을 할 때 여기 붙어서 이렇게 자라면 되거든요. 그래서 메울 수 있어. 근데 상상해봐. 내가 이만큼이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봅시다. 피부가. 이만큼이. 그럼 이거 복원 되나 안 되나? 이거 복원 안 됩니다. 왜 안 되지? 이게 상처가 너무 크면 복원이 안 돼. 왜 안 돼? 왜 딱지 이만한 딱지 본 적 없죠? 이만한 딱지 본 적 없지? 그리고 여기 안 메꿔진단 말이야. 그지? 그 왜 그래? 세포의 기질까지 통으로 뜯겼기 때문에 세포가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없어서 옆으로 퍼지지 못하는 거야. 이 구조가 통으로 다 뜯겨져 나가니까 이 위에 구조가 그럼 옆에 있는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통으로 뜯어져 나간 거야. 그러면 세포가 있을 때 이게 옆으로 이렇게 분열을 하면 어디 붙어야 되는데 붙을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열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복원하기 위해서 요새 어떤 기술이 개발됐냐면 이쪽 팔이 다쳤어? 이쪽 팔을 3D 스캔을 해. 뭘 스캔하냐면 세포 외 기질의 구조를 스캔해. 그래서 이쪽 팔의 세포 외 기질의 구조를 스캔해서 그걸 3D 프린팅으로 만들어. 그걸 이쪽 팔에 먼저 입혀. 그 위에
내 세포를 줄기세포로 바꾼 거 가지고 뿌려. 그러면 그 세포의 기질에 3D 프린팅으로 만든 세포의 기질에 세포가 달라붙어서 메꿔집니다. 거의 뭐 이제 로봇화 돼가고 있어. 부품만 사람의 부품, 세포를 쓸 뿐이지 거의 뭐 로봇화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된 거야. 그래서 좀 상처가 크게 나도 메꿀 수 있는 기술들은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 3D 프린팅, 생체 프린팅의 미래가 꽤 밝죠. 뭐 조직 같은 것들은 거의 많이 만들어졌고요. 조직은 3D 프린팅으로 찍어낼 수 있어, 지금. 예, 조직까지는 됐고, 기관도 시도하고 있어, 기관. 그러니까 뭐 간, 심장, 이런 걸 여러분들 여기서 그 모형 찍듯이 이렇게 윙 하면 간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내 세포로 만든 내 간. 그죠? 예, 그거 이제 하고 있고. 몇몇 기관은 성공했습니다. 몇몇 개의 기관은 지금 성공을 했는데, 그걸 이제 이식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종류의 어떤 법적인 문제라서, 그건 좀 여지가 있지만 동물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기관이 만들어지면 한 1, 20년 정도 지나면 사람한테 왜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끼면 사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의 세포를 떼서 줄기세포로 만들어서 배양을 해놓고 그거를 이제 3D 프린팅의 원료로 쓰는 거죠. 예. 여러분들 그 필라멘트 쓰듯이 세포 배양한 거를 그냥 기계에 넣고 그걸 세포를 한 개씩 이렇게 적층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생체 접착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쌓고 접착제 바르고 또 막 집 짓듯이 예,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심장이든 신장이든 만들면 나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내 거지. 내 거 3D 스캔해갖고 만든 걸 거 아니야. 그러면 내 거하고 완전 똑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탁 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피부 세포, 뭐 콜라겐 이런 것들도 만약에 바꿔치기 할 수 있다면 주름이 원천적으로 안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원히 젊은 얼굴로 평생을 살 수도 있는 거지. 빨리 그런 세상이 오기를 희망하면서 같이 늙어갑시다. 같이 갑시다 우리. 언제까지 또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기다려봐. 회춘할 날이 올 겁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내 얼굴하고 똑같아. 여러분들은 30년이 지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커밍 순이야. 기다려봐. 징그럽다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바닥에 붙어서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물론 그렇다는 얘기는 암세포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죠. 붙지 않고 공중에 붕 떠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을 따라서 전이가 가능한 거야. 정상세포는 붕 뜨면 다 죽으니까 전이 같은 건 애초에 불가능한데, 암세포는 붕 떠서 혼자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막 피 따라서 온몸을 돌다가 적당한 곳에 가서 정착을 하면 거기서 또 퍼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밀도 오존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상세포는 한 층으로만 자라. 한 층으로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세포마다 이런 물질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물질이 있고 이 물질을 인식하는 수용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세포마다. 내 세포니까 다 똑같은 걸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봐. 자, 내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해서 훈 쪽으로 막 가 이렇게. 그래서 얘하고 이렇게 붙으면 내 몸에 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요 물질하고 훈이는 내 옆에 있는 세포, 내 옆에 있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용체가 이렇게 만나면 훈이가 신호를 보내. 고마해라. 그러면 세포 분열이 멈춥니다. 그래서 한 층으로밖에 못 자라. 이 위로 쌓이질 않아. 근데 됐어. 암세포는 그런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적층이 가능하고 심지어 양분만 풍부하면 비커 같은 데서 키우면 비커 바깥으로 삐져나오기도 해. 이렇게 자라, 이렇게. 예, 어마어마한 놈이죠. 그래서 정상세포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뭐? 예, 부착 의존성, 밀도 의존성. 한 층이 밀도 의존성이다. 뭐가 있어야지만 분열한다? 외부 생장 인자들이 있어야지만 분열한다. 외부 신호가 있어야지만 분열한다. 이 세 가지. 암은 그것들을 다 무시한다. 그리고 암의 재밌는 특징, 암이 재밌진 않죠. 근데 암의 재밌는 특징은 재밌을 수 있지. 암은 재미없지만. 여기 보면 이게 유방암이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유방암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자라서 세포의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 이게 암이 평면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 3차원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거죠. 덩어리 져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암이 이렇게 덩어리가 지면 이렇게 세포에 층들이 막 쌓여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혈관이 있고 얘네들도 살아있는 세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다 산소와
양분이 공급이 돼야 암세포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근데 이 한가운데 있는 데까지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여기에 산소와 양분 다 뺏기고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한가운데까지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암이 커지기가 어렵죠. 근데 암은 기발한 방법을 찾았어. 뭐를 찾았냐면 우리 혈관을 새롭게 만드는 신호를 암세포가 따라해. 그래서 혈관 신생합성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새로 뚫어. 그래서 암세포가 있으면 혈관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암세포 주변으로 새로운 혈관이 이렇게 뚫려. 그래서 암세포 주변에 혈관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양분, 산소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지. 그래서 암세포를 막는 항암물질 중에 뭐가 있냐면 혈관의 신생합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투여하면 암이 커지질 못해. 그래서 요거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 방법으로. 정상세포는 저렇게까지 혈관을 유도하지 않지만 암세포는 직접 혈관을 만들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사는 놈이야. 엄청난 놈이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암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양성과 악성. 우리는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통칭합니다. 양성 종양은 암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그냥 종양이라고 하죠. 근데 양성과 악성의 차이는 뭡니까? 그렇지. 양성과 악성의 차이. 양성은 전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전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세포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어디 안 가고 비정상 세포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얘기죠. 그럼 치료 어떻게 하면 돼? 여기만 딱 떼든가 아니면 여기에 레이저를 지져가지고 얘네들을 다 죽여버리든가. 그죠? 간편한 거야. 그냥 혹 같은 거죠. 그냥 뭐 혹 같은 거 딱 떼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별로 문제가 아닌데 악성 종양은 전이가 가능해.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세포가 얘가 왜 여기서 떨어지지 못하냐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연접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결합들이 있어. 여러분들 공부 좀 해보시면 뭐 타이트 정션이니 데스모즘 연결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결들이 있기 때문에 세포끼리 팔짱을 세게 끼고 있다고. 그래서 얘가 잘 빠지기가 어려워. 조직에서 이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악성 종양이 되면 이 결합들이 해이해져. 그래서 뭐야? 얘 하나가 숭 빠져나올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이런 게 이제 혈관으로 빠져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죽어. 예. 근데 이 중에서 살아남아서 혈관을 따라서 유람하듯이 막 다니면 그게 이제 전이를 유발하는 악성 종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간에 붙었어. 그러면 우리 간이 있고 암세포가 여기 이렇게 붙어가지고 암은 암대로 자라고 그냥 간은 간대로 자라면 되지.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영양분 뺐으면 더 많이 먹으면 되잖아. 암이 단순히 양분의 문제라면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암을 걸리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 그치? 엄청난 칼로리를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잖아. 암세포가 다 뭐 칼로리 소모해주고 이러면.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야. 왜? 뭐가 문제야? 딱 붙었어. 여기에 이렇게 암세포가 하나 붙었어. 그러면 이제 간세포들도 이제 노후화된 세포들 같은 경우에 교체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사라지면 세포 분열을 해줘야 되는데 암세포가 그 빈 공간을 빠르게 차지해버리는 거야. 세포 분열이 왕성해서. 그럼 정상세포는 옆에 세포하고 붙으면 이제 또 두 층으로 못 자라니까 정상세포는 분열이 억제되고 암세포는 계속 덮어가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100대 뭐 0점 몇이었는데 99대 1, 98대 2 이런 식으로 암세포가 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암세포가 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그 얘기는 암세포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세포이기 때문에 간이 기능을 잃어가는 거죠. 간세포가 암세포로 대체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점점 암이 커지면 커질수록 간의 기능을 차츰차츰 잃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전이가 돼서 몸 여러 군데로 퍼지면 이제 말기암이 되는 겁니다. 말기가 되면 이게 이제 퍼져서 이게 전이가 한 번만 돼도 의사들은 굉장히 뭐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심장이 있고 뭐 간이 있다고 칩시다. 간 써줘야 돼. 심장 이렇게 있고 여기 신장이 있고 있는데 여기 암이 생겼어 이렇게. 근데 보니까 신장에서 조그만 암이 발견됐어. 그 얘기는 뭐야? 전이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장에만 됐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근데 다른 데에 씨앗이 퍼졌는데 아직 작아서 검사에 나타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군데만 퍼져도 벌써 그 뭐 1기, 2기, 3기 할 때 벌써 3기, 4기로 넘어갑니다. 언제든 이거 떼내고 이거 떼내면 뭐 6개월 뒤에 다시 여기에 암 생기고 이것도 떼내면 몇 개월 뒤에 또 대장에 암 생기고 막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암이 뭐 건강검진 받아도 막 갑자기 막 출현하는 경우도 있고 뭐 6개월 전에 건강검진에서 멀쩡했는데 6개월 뒤에 말기입니다. 뭐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뭐 안 하는 것보다는 건강검진 열심히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부모님들 돈 열심히 벌어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또 건강검진 좀 시켜주시고 여러분도 열심히 하고 건강검진. 여러분들이 안 걸리면은 얘기했잖아요. 세포분열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몸은 파이팅이 넘치기 때문에 암도 파이팅이 넘칩니다. 그냥 막전하는 거야. 미친 듯이 퍼지는 거지. 조심해야 돼. 자. 근데 보통 암이 이제 세포주기 조절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오류가 누적돼서 쌓이는 게 이제 암의 어떤 원인이라서 여러분들은 아직 싱싱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세포주기 조절 시스템을 배웠으니까 분자적으로 한번 봐보자 이거죠. 이렇게 현상적으로 말고 분자적으로 보면은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냐면 일단 발암 유전자, 온코진이라고 부르는 발암 유전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잘 알려진 것만 가장 잘 알려진 예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발암 유전자가 주로 너무 나빠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이 암 유전자를 떼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애들이냐면 그 외부 신호를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외부 신호를 만드는 유전자거나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거나 아니면 세포 주기를 넘기게 하는 세포 주기 조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발암 유전자야. 왜냐하면 이 유전자들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암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발암 유전자가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오늘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면 암 유전자로 돌변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유방암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허투입니다. 허투. HER2. 그죠? 얘가 이 유전자가 이 정상적인 유전자가 17번 염색체에 있는데 얘가 발현이 되면 이렇게 수용체를 만들어요. 외부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하라는 그 마이토젠을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야. 얘가.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25,000개에서 5만 개 정도의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미쳐가지고 이렇게 되며 이렇게 막 이게 증폭이 돼서 유전자의 복제가 막 되면서 이렇게 많아지면 수용체를 겁나 많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과발현되면은 200만 개까지 혹은 200만 개 이상의 수용체가 되는 거야. 원래 25,000개에서 5만 개 있어야 되는데 200만 개까지 늘어. 그럼 뭐가 문제지? 수용체가 많아지면 뭐가 문제야?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외부 그 세포 분열 촉진 인자에 대한 신호에 대한 민감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야. 그치? 수용체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조그만 자극에도 바로 반응하는 거죠. 원래 정상세포라면 세포 분열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 자극에도 세포 분열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세포 분열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발현이 많이 되면 이게 암이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원래 제 기능을 못한 유전자가 아니잖아? 그치? 이 유전자를 예를 들어서 뭐 요새 뭐 크리스퍼 이런 걸로 떼버렸어, 이거를 통으로. 그러면 이 수용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세포 분열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 문제인 거야. 근데 이게 과발현됐을 때 이렇게 되면 민감성이 너무 커져서 위험해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막을까요? 유방암의 25% 정도는 이게 원인이 돼서 생깁니다. 이런 원인으로. 기작을 알아. 그럼 어떻게 막으면 돼? 여러분 어떻게 막고 싶어? 수용체를 적게 만드는. 자, 일단 비슷해 둘이. 유전자를 락을 걸어가지고 얘네들의 발현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마이토젠? 마이토젠 자체를 안 나오게 만들면은 다른 애들도 분열을 못하니까 좀 위험하고 또 그렇지. 수용체를 덮어버리면 되죠. 이 수용체를 덮어버리면 되지. 실제로 약이 나옵니다. 빠밤. 이 아이. 옆에 이게 자꾸 요거. 허세핀이라는 약이 HER2 수용체에 결합을 해버리는 거야.
강하게 결합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수용체가 있지만 약을 먹으면 이 수용체에 헛세틴이 달라붙어서 수용체의 숫자를 줄여버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암제인 거야. 이렇게 이 원인으로 생기는 유방암의 항암제는 이 물질이 됩니다. 원리는 간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우리가 왜 밝히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눌리는 거야 대체?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알면 여러분도 방법이 떠오르잖아. 그지? 우리 공부 많이 안 하고도 방법이 떠오르잖아. 근데 공부한 사람들은 메커니즘만 딱 찾으면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떠오르겠죠. 그런 것들 해보고 효과 있는 거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을 찾고 신호 전달 기작을 찾고 이게 이거 되고 이게 이거 되고 이거 왜 외워야 되냐? 그거 다 알아야 대안을 찾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많은 관계 중에 한두 개만 미스나면 병 걸리고 그 한두 개만 다시 원위치로 바꾸면 정상으로 살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바람 억제 물질이 있어요. 암을 일으키는 애가 있으면 이제 억제할 수 있는 물질들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이미 배웠어. 요 RB 단백질. 요게 이제 억제 유전자야. 왜 그러냐면 RB가 있으면 전사인자에 락을 걸어가지고 세포 분열을 억제시키죠. 암은 기본적으로 세포 분열을 억제하면 다 암을 억제할 수 있어. 되겠죠? 그래서 이 RB 단백질이 이제 그렇게 쓰이는데, 이렇게 암을 억제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마다 RB 단백질의 발현량이 달라. 그래서 RB 단백질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은 암에 대한 저항성이 좀 더 클 수 있습니다. 좀 더 클 수 있는데, 기가 막히게 또 요런 애들이 있어요. HPV 바이러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이러스가 뭐 몇 개 없죠? HIV 바이러스. 요 정도인가? 인플루엔자. 뭐 그 정도. 예. HPV 들어본 적 없어요? 요거 병원 가면 요새 붙어 있어요. 요새 소아과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되게 이뻐 보이는 초등학생 여자애가 막 이렇게 상기 발라 이렇게 막 이렇게 뛰면서 백신 예방하세요 뭐 이런 문구에 있는 딱 그거야. HPV 바이러스 이거 뭐에 대한 애냐면 이거에 감염되면 걸리는 병이 자궁경부암입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이야. 이걸 막는 게. 자궁경부가 어디냐면은 여기죠, 여기. 예. 여기에 암이 걸리는 거야. 왜 암이 걸리냐면 이 바이러스가 되게 독특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뭐를 만드냐면 E7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 근데 이 단백질이 누구와 결합하냐면 RB 단백질과 결합해서 RB를 못 쓰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전사인자가 자유롭게 풀려서 외부 신호와 이 마이토젠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전사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아주 높은 확률로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백신을 맞아라?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맞아라. 그래서 이 바이러스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가 이런 물질 막 만들어서 활개치지 못하게 방어하자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의무적으로 맞으라고 하죠. 12살 이전에 뭐 한 3번 맞으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면역력은 언제가 기점이냐면 사춘기를 기점으로 꺾입니다. 사춘기 때까지 여러분의 가슴샘에서 이제 요거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배울 거예요. 면역계에 대해서. 사춘기 때까지 면역력이 쫙 올라가고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내리막이야. 지금 전 내리막을 걸은 지가 꽤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보다 튼튼한 거야. 예. 여러분의 면역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이 백신을 맞으면 좀 더 오래 맞아야 돼. 예, 이건 항체나 기억세포가 생기는데 좀 더 오래 걸리니까 어렸을 때 맞아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HPV 바이러스 뭐 사촌 동생이나 이런 애들이 이런 거 맞아야 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는 있잖아. E7이라는 걸 만드는데 여기 RB를 인액티브 시키거든. 그랬을 때 이제 RB가 잡고 있는 전사인자가 이제 풀려서 전사가 되면은 무분별한 세포 분열이 되기 때문에 암에 걸릴 수 있단다. 이 정도의 설명을 해주시면 어디 가서 과학고구나.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암에 대한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네.